대한민국 검찰의 20년 구형. 하지만 재판부는 무려 8년이나 깎아줘서 징역 12년형을 선고한 부산 서면 살인 미수 사건. 그 이유는 참 참담했습니다. 폭행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전 무려 전과 4범에 대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런 살인 미수 사건까지 저지른 이 가해자에게 인정하기 때문에 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무려 구형에서 8년이나 깎아주었죠. 이 사건의 개요, 저희는 판결문에 적힌 그 내용 그대로 여러분에게 먼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5월 22일 새벽 4시 51분경 부산 부산진구 모 본부 건물 인근에서 혼자 걸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게 된다. 가해자 이 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공격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5시 1분경까지 뒤에서 따라가는 걸 눈치채지 못하도록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뒤를 쫓아간다. 부산 진구의 모 오피스텔 건물로 피해자가 들어서자 뒤쫓아 그 건물로 들어가고 엘리베이터 홀에서 기다리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보폭을 줄이며 뒤에서 피해자를 향해 조용히 다가가다 갑자기 돌려차는 방법으로 뒷머리를 1회 가격한다. 피해자가 충격으로 벽에 머리를 3개 부딪힌 후 바닥에 쓰러지며 머리를 감싸는 걸 발견했음에도 재차 4회 더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밟았다. 피해자가 감싸던 손을 늘어뜨리며 의식을 잃은 걸 확인하였음에도 재차 1회 머리를 3개 밟은 다음 피해자를 어깨에 짊어매고 엘리베이터 홀 바깥으로 나간 후 CCTV 사각지대인 건물 1층 복도에 피해자를 두고 이탈 및 도주를 하였다. 글로는 모두 이해할 수 없는 그날의 참담한 진실 알고 계신가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었어도 안 됐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그날의 진실들을 그리고 그가 감추고 있는 그 비밀까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신이 몰랐던 사건, 부산 서면 살인 미수 사건, 범인 이 씨의 8분 그 미스터리 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원입니다. 오늘은 이 영상 자체가 편집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조금 무언가 영상이 올라가거나 사진 자료가 뒤죽박죽 올라가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도 여러분의 넓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이 사건을 1차로 방송을 하고 나서 그 뒤에 굉장히 많은 제보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자료들도 받게 되었죠. 제가 가장 무엇보다 충격을 받은 것은 그날 사건 현장의 바로 그 CCTV였습니다. 글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니요, 정확히 표현하면 글보다 훨씬 더 처참하고 끔찍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이상한 2차 가해들, 정말 피해자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니냐, 피해자가 막을 수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이상한 내용들까지 오늘 여러분과 하나씩 살펴보고, 그리고 현재 그가 감추고 있는 이상한 그 비밀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그날에 있었던 영상들부터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영상은 그날의 전과 그리고 그날의 사건과 그 이유에 대한 모습들입니다. 함께
유심히 잘 봐주십시오. (2022년 5월 22일) 새벽 4시 50분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가해자 범인 E씨가 혼자 걷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인과 술을 마시고 혼자 집에 가는 길이었다라는 내용이었죠. 4시 51분. 자, 가해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이 길을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지금 보이실 겁니다. 가해자 E씨입니다. 그럼 이게 자신이 집에 가는 방향이다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4시 53분까지 쭉 돌아가는 모습, 약 2분 정도 이 영상에서 포착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가 다시 보입니다. 4시 56분이었습니다. 바로 피해자가 걸어오고 있는 거리,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계십니다. 거기를 그 뒤에서 조용히 따라오는 한 남자가 다시 포착되죠. 바로 가해자 E씨입니다. 그럼 4시 53분부터 4시 56분 사이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는 갑자기 가던 길을 돌아서 피해자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멈추면 가해자도 멈춥니다. 마치 딴청을 부리며 담배를 피거나 아니면 옆 건물을 보거나 이런 식이죠. 그러다 피해자가 움직이면 다시 따라갑니다. 그리고 길을 가로질러 지나가게 되자 그 공간도 똑같이 함께 이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가로지르는 피해자, 똑같이 가로지르며 따라가지요. 잠시 후 피해자는 또다시 멈춥니다. 그러자 옆에 아무렇지 않게 앉으면서 딴청을 들고 있지요. 도대체 그는 왜 따라가고 있는 걸까요?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4시 53분부터 4시 56분 그 3분 사이에 그는 갑자기 길을 돌아서 왔습니다. 그가 주장했던 내용은 있습니다. 자기를 째려봐서 그랬다. 바로 얘기를 하지 않고 왜 이렇게 보폭을 두고 따라가는 걸까요? 물론 재판부도 그걸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따라갔다라는 내용이었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따라오는데 모를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곳은 부산 서면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고 차들도 많이 다니고 있죠. 그리고 꽤나 넓은 거리를 두고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쳐다보면서 말이죠. 누군가 따라온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피해자가 지나가는 그 뒤로 보이십니까? 저 위에 검은 그림자, 바로 E씨입니다. E씨는 계속적으로 따라옵니다. 과연 어디까지 따라가는 걸까요? 바로 그 오피스텔입니다. 새벽 5시 1분 피해자분은 집에 가기 위해 오피스텔에 들어서게 됩니다. 핸드폰을 보며 술에 취하신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집을 향해 걷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때 화면에 누군가가 보입니다. 따라 들어오는 한 남자, 굉장히 다급한 발걸음이었죠. 보셨습니까? CCTV가 있나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입니다.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이자 뒤로 천천히 접근하는 가해자.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피해자는 폭행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몸에 힘이 풀렸는데도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지요. 피해자는 아무런 방어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막으실 수 있나요? 그냥 핸드폰을 보고 몸에 힘을 풀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뒤에서 발로 머리를 찹니다. 그리고 쓰러지지요. 위에서 아래로 체중을 실어 그렇게 머리만 밟습니다. 그렇게 몸이 축 늘어진 피해자. 의식이 없는 걸 확인하고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잡아 어딘가 데려가려고 하는 걸까요? 마음처럼 잘 들리지 않자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 방법은 어깨에 짊어매는 것이었죠. 그렇게 CCTV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 방향으로 향해 들어갑니다. 무언가를 놓고 왔지요. 떨어진 가방이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시는 건 구두입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 뒤 다시 나타납니다. 바로 떨어진 물건을 다시 줍기 위해서였죠. 흔적을 안 남기려는 모습입니다. 시간 보이시나요? 공격 5시 1분부터 5시 2분 52초까지 5시 3분 02초에 물건을 다시 가질러 왔습니다. 사각지대에 피해자를 두자마자 물건을 챙겨 다시 사각지대로 향해 갑니다. 여러분, 시간 자세히 봐주십시오. 5시 3분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지요. 얼마 뒤에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는 도주합니다. 바로 5시 10분입니다. 자, 그럼 시간이 총 약 7, 8분 정도가 빕니다. 사각지대에서 그럼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라는 생각이지요. 가해자 이 씨의 말로는 그랬습니다. 자기가 공격을 하고 나서 의식이 없길래 의식을 차리게 하려고 때렸다. 깨우려고 했는데 갑자기 소변을 보고 머리에서 피가 흐르길래 놀래서 도망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게 약 7분 정도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정말 맞는 이야기인 걸까요? 저희는요, 무언가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가 이야기한 그 진술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실제 조사받는 내용입니다. 이 씨의 진술입니다. 이 씨는 피해자 폭행 동기에 대해 술에 취해 길에 앉아있던 중 뭐라고 하는지 착각해 기분이 나빠 폭행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맞는가? 그에 대해 이 씨는 네, 맞습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뭔가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 참 이상합니다. 피해자가 길을 멈추자 똑같이 멈춰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살피는 듯한 장면도 있는데 이게 피해자에게 들키지 않기 위한 행동이냐라고 했을 땐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CCTV상에선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냥 걷다가 섰던 것뿐이다. 근데 그렇게 보인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간 게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죠.
하지만 이런 장면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믿을 수가 없는 내용이죠. 아니 그러면 왜 따라간 걸까요? 그 다음 질문이 됐습니다. 폭행 후 사각지대로 끌고 간 이유는 무엇이었냐? 라는 내용. 기절하고 숨을 쉬지 않아 무서운 생각이 들어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데려갔다. 이거에 대해 형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할 수 있는 건데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그럴 수도 있었는데 왜 그랬는지 솔직히 자기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상한 소리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 걸까요? 무언가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현재 이 씨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를 잘 생각해보면 애초부터 시비가 걸린 것 같아서 째려보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빠 따라갔는데 상대방에게 말을 걸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가다가 멈추면 자기도 멈춘 건 우연이다. 따라간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참 이상한 내용이었죠. 그리고 더 이상한 내용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처음에 시비가 걸렸다고 생각한 사람은 남자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참 이상한 소리죠. 남자여서 했다가 언제 여자인 걸 알았느냐라고 했더니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하기 그 직전에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사는 다시 묻죠. 알았는데 왜 때렸냐? 그건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이상한 소리라는 부분들이죠. 정말 자기한테 시비를 건 것 같아서 째려본 것 같아서 공격을 가했다라는 것. 저는 모든 영상을 다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그런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었죠. 도리어 자기 혼자 그냥 쫓아간다라는 느낌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럼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범행 동기가 있는 게 아니었을까요? 일단 여기에 대한 부분은 몇 가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의식을 잃고 5시 12분 사람들에게 발견이 되어 119로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어 긴급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히 회복이 되어 가시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근데 당시에 가족들에게 이상한 정황들이 하나 확인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간호사가 얘기를 했다는 건데 피해자가 소변을 봤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피해자는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헌데 속옷이 벗겨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완전 탈의가 아니라 한쪽 발에서 벗겨져서 한쪽 무릎, 허벅지 사이에 걸쳐져 있었다. 그리고 바지는 입혀 있었다라는 것이었죠. 피해자는 그날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누군가가 바지도 그리고 속옷도 내렸다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속옷도 다 내린 게 아니라 한쪽에 걸쳐서라는 부분이었죠. 그러다가 다시 입혔다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성범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경찰 쪽에서는 이 내용을 확보를 하고 나서 나중에 옷에서 다른 DNA에 대한 검출을 확인해봤지만 이 씨의 DNA는 검출되지가 않았습니다. 해서 살인 미수 혐의로만 재판을 받았죠. 강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확인되지가 않았던 겁니다. 저희도 이게 참 의문이었습니다. 왜 애초부터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부분인데 이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피해자가 처음에 발견됐을 당시의 모습 때문이었는데요. 옷을 온전히 입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신고가 들어갔을 때도 119가 먼저 왔습니다. 119도 출동 당시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밖에가 차도다 보니까 자동차 사고가 나서 쓰러졌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옷은 온전했고 소변을 본 상태였고 머리에서 너무 많은 출혈이 나와서 아 이거 분명히 누군가가 사고를 내고 그랬겠구나라는 추측이었죠. 그리고 피해자는 의식이 일단 없던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수술이 잘 끝날 때까지 이게 사고인지 사건인지 알기가 어려웠던 상황이라서 이게 제대로 확인 작업이 들어갈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요. 저희는 한 가지 이상한 부분을 알아낸 게 있었습니다. 바로 이 CCTV 영상입니다. 5시 10분 나가는 이 씨입니다.
처음에 마스크 부분에 손이 있습니다. 그 다음 행동을 자세히 봐주십시오. 보셨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뭘까요? 저희는 이 영상을 몇 번씩 훑어보면서 뭔가 바지 부분을 만지는 건가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물론 정황상 추측입니다. 진짜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정황상 이상한 부분은 분명합니다. 피해자의 속옷이 벗겨져 있었다는 것도 이상한 상황. 그리고 당시에 가해자가 7분 정도, 약 7, 8분의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라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의심이 가는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는 가해자의 핸드폰 포렌식 복원 결과를 전원 다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당시 포렌식 복원된 그 글자들을 하나씩 읽어드리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새벽 6시 29분이었습니다. 이 씨가 제일 처음 검색했던 단어는 갤럭시 GPS 위치 추적, 경찰서 위치 추적 질문, GPS 끄면 위치 추적, 핸드폰 끄면 위치 추적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연속적으로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했던 검색어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서면 실시간 사건이라는 키워드였습니다. 실시간 부산 사건, 서면 폭행, 서면 묻지마 폭행, 서면 사건 실시간. 그리고 한 가지가 더 궁금했나 봅니다. 바로 이 오피스텔에 CCTV가 있는지까지도 검색을 해봅니다.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몰라서 그랬던 걸까요? 그렇게 시간은 오전 9시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런 검색을 합니다. 부산 9시 뉴스. 계속해서 자신이 저지른 사건이 과연 기사가 뜨는지 이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체크합니다. 그 뒤에 검색했던 것, 폭행 사건도 CCTV를 추적하나요? 라는 질문, CCTV 추적, 이런 검색 키워드. 그러다가 갑자기 이상한 질문이 하나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부산 강간입니다. 부산 강간, 부산 서면 살인 사건, 이런 식으로 검색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 다음 실시간 서면 강간 미수, 실시간 서면 강간 미수라는 걸 연속적으로 검색하면서 부산 강간 사건, 실시간 서면 살인 미수, 이런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검색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부전동 묻지마 폭행 강간 미수. 참 이상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부산 부전동 여성 폭행, 기절할 때 오줌을 싸는 이유, 머리 과다출혈 사망, 과다출혈 사망, 머리에서 피가 나면 죽나요? 이런 질문들을 지속적으로 검색합니다. 이 검색은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각종 부산 뉴스, 어떤 뉴스원 페이지, 부산 경남 대표방송 KNN, 주요 뉴스,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지요. 그리고 또 하나 찾게 됩니다. 유심 추적, 아이폰 유심 위치 추적, 유심 칩 위치 추적, 유심 칩을 빼면 위치 추적이 되지 않는가, 이런 질문들이었죠. 핸드폰을 바꿔 쓸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는 그 뒤에 도주를 했으니 말이죠. 검색 키워드는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왜 이런 단어들을 찾아봤던 걸까요? 물론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검찰도 그랬으니 말이죠. 하지만 그의 범행 목적 자체가 현재까지 재판부도 특별한 이유 없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놨습니다.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건 확실하다는 뜻이죠. 그의 설명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건 모두가 동의하는 내용일 겁니다.
그렇게 그는 검거가 되어 결국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을 했고 결국 재판부는 징역 12년형을 선고한 상태. 현재는 항소심 진행 준비 중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피하실 수 있었나요? 여러분은 막으실 수 있었을까요? 이게 아무렇지 않은 거다. 그냥 운이 없던 거다. 피해자가 잘못한 거다. 뭐 아직도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실 건가요? 저는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피해자를 탓하는 것, 피해자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며 에이 그럴 거야 라고 얘기하는 당신이 바로 똑같은 범죄자입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냐고요. 이 영상을 보고도 정말 당신은 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정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준비된 피해자, 준비된 유족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우리에게나, 우리 가족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일입니다.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전과를 갖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실제로 약 11년의 시간 동안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냈었지요. 징역 2년, 징역 6년 이런 식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성인이 되어서요. 물론 어린 나이에는 소년원까지 갔다 오는 정말 많은 범죄 전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앞으로 12년을 더 산다라고 친다면 그는 42살, 43살이 된 그 시간까지 성인으로 살아간 시간 동안 사회에서 생활한 시간이 3, 4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진 전부 교도소에 있었던 범죄자죠. 정말 재범 방지 및 교정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걸까요? 고작 12년 뒤에 나온다. 피해자는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글을 올렸지요. 자신은 12년 뒤에 죽을 것 같다라는 내용. 맞습니다. 그는 지금도 이를 악물고 보복에 대한 생각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으니 말이죠. 당시 여자친구가 면회로 오지 않고 헤어지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전 여자친구의 협박 편지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욕설을 써내면서 너의 주민번호까지 알고 있다. 넌 내 손 안에 있다. 라며 협박을 하고 있죠. 프로파일러 보고서에서도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 사이코패스 점수에선 PCLR 점수도 27점. 매우 위험한 사람. 여러분, 저는 진짜 이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법조계에선 이런 이야기를 했죠. 살인 미수치고 징역 12년형이면 꽤 높은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높은 거냐? 그동안 그렇게 많은 범죄를 저질렀고 그리고 출소한 지 또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 사람이 죽을 뻔했습니다. 사람이 무언가 영구적으로 불편함을 겪을 뻔했고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폭행에 대한 사실을 인정했다라는 것만으로 8년을 깎아준 참 사려 깊은 재판부였죠. 이제 항소심이 들어갑니다. 우리의 기억에서 절대 잊혀지지 않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뒷이야기 잠깐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영상을 처음 받았을 땐 저도 이제 6년 정도 방송을 했잖아요. 많은 영상과 많은 그런 현장 사진, 영상들을 많이 봐왔어요, 저도. 근데 전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웠다라는 뜻이 뭐였냐면 나였어도 못 막았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나였어도 방어조차 못했을 거고 나였어도 피할 수도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지금 가해자 말로는 뭐 자기를 째려봐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뭐 재판부는 인정 안 한 거죠. 말이 안 되는 거니까 CCTV에 그런 장면도 없고. 그러면 갑자기 누군가가 나를 쫓아왔는데 난 인식도 못해요. 그럼 내가 시비 건 게 아니니까.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누군가 몸에 힘 풀고 있는 상태인데 누군가가 갑자기 머리를 때리면 그것도 정말 강했어요. 저게
제가 CCTV 장면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었지만 서 계셨잖아요. 그렇게 맞고 옆에 벽에 그대로 튕겨나가세요. 그 벽을 또 부딪히세요. 그리고 쓰러지신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맞은 충격도 있지만 여기로 같이 튕기면서 같이 부딪히면서 쓰러진 거거든요. 그 상태로 쓰러져서 머리를 이렇게 막는데도 계속 위에서 아래로 발로 그냥 찍어 내린 거예요. 머리 부분만 계속. 그러니까 머리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요. 그리고 피해자가 몇 번 맞다가 결국에는 이제 아까도 보셨겠지만 축 늘어지세요. 축. 근데 그 상태에서 또다시 머리를 한 번 더 해요. 자,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한 가지 더 의문이 하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공격을 하고 그 현장에서 이제 있었던 게 약 시간적으로 봤을 때 아까 그 CCTV 영상을 보시면 약 한 1분, 한 2분 정도의 시간이에요. 근데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혈액이 나오는 상태가 안 보여요. 없어요. 거기 자체에. 만약에 머리에 바로 다쳤다라고 얘기하면 머리에 혈액은 그러니까 머리에 다쳐서 혈액이 나오는 거는 일반적인 상처하고 달라요. 혈액이 꽤 많이 나와요. 순간적으로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그 7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대한 의문인 건데 지금 현재 확실한 건 피해자분은 첫 번째 공격 이후에 기억이 없으세요. 갑자기 누군가가 딱 쳤다라는 거 이후에는 아예 그냥 아예 기억이 통째로 사라진 거라서 CCTV만 보고 그런 거라 이렇게 잡아가지고 끌고 가잖아요. 근데 그때도 뭐 피가 떨어지거나 묻거나 뭐 이런 장면이 없어요. 근데 이런 거를 놓고 보면은 일단 겉에서 피가 지금 안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 CCTV 사각지대에서 혈액이 막 나오니까 자기도 놀라서 갔다고 했잖아요. 의식을 차렸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갔는데 피해자가 저항을 했을 수도 있고 또 잠깐 의식을 차려서 그래서 거기서 그러니까 폭행이 지금 겉으로 나와 있는 건 이 정도인데 실제로 CCTV 그 사각지대 안에서 또다시 공격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 거예요. 피해자는 당연히 기억할 수가 없어요. 피해자가 다친 부분의 그 상처를 보게 되면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찢어져 계세요. 머리 쪽이. 그러니까 찢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가 만약에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발생이 됐으면 분명히 혈액이 거기서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시작부터 엄청나게. 근데 그게 거기서 나오지 않았다라는 게 조금 의아해요.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했으면 아마도 이동을 해서 피해자는 당연히 기억을 못 하시는 거고 CCTV가 없는 부분들은 다 기억을 못 한 거니까 그 뒤에 또다시 폭력을 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의식을 차리셨던 거. 그러니까 무언가 행동을 하려고 했고 예를 들면 이게 그 뒤에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 간호사가 얘기를 했대잖아. 간호사가 속옷이 벗겨져 있었다고. 그러니까 한쪽 다리에 걸친 상태로 이제 바지가 입혀져 있었다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혹시 이제 그런 뭐 행동을 하려고 하는 상태에서 뭐 깨어났다거나 의식을 차렸거나 뭐 저항을 하려고 해서 또다시 공격을 했거나 그런 상황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을 했거나 아니면 어떤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몰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옷을 입혀놓고 도주한 게 아닐까?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심이 자꾸 드는 대목들이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들은. 그래서 알 수 없는 거니까. 기억이 없는 상태라. 확실한 거는 지금 이 가해자는 어떻게든 자신이 하려고 했던 행동에 대해서 다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기억하고 다 알고 있어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전과가 많잖아요. 어떤 얘기를 하면 자기한테 불리한지 아는 거예요. 이게 그냥 폭행이 아니라 이거 강간하려고 폭행했 얘기 달라져요. 살인 미수인데 이거 강간이 붙으면 얘 진짜 형량 진짜 이거 더 높게 나오거든요. 얘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인하고 강간 살인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범주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형량이 더 높다라는 걸 알고서 지금 저렇게 방어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징역 12년이요. 뭐 법조계에서는 높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아니요. 나오면 또 사고 칠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정말 위험한 거거든 이거.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항소심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을 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